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기차가 시골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플랫폼에 내리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은이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혜린, 25살의 대학생이다. 서울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2년 전 지은이와 룸메이트가 되었다. 지은이는 24살, 문학을 공부하는 조용한 소녀였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눈빛이 변하고 손길이 스치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숨겼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우리에게 동성애는 금기였다. 이번 여행은 지은이의 제안이었다. 혜린아, 내 고향 가보자. 엄마가 보고 싶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의 관계를 숨긴 채 그냥 친구로서 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기차 안에서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나에 대해 다 알면 어떨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 텄다. 마을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지은아, 왔니? 그리고 혜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요즘 학교 생활 어때? 남자친구는 없고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그런 거 없어. 나는 옆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이 여행이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는 이상했다. 어머니는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혜린 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니? 가족은? 나는 대답하며 지은이를 힐끔 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식사 후 지은이는 방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미안해, 혜린아. 엄마가 갑자기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 전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은아, 너희 둘이 무슨 관계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손에는 지은이의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걸 봤어. 혜린 씨에 대한 감정. 이게 뭐야? 지은이는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제자리에 못 박았다. 너희들 이런 관계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그날 밤 나는 별채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그녀를 다그치고 있었다. 너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결혼해야지, 아이 낳아야지.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제발 지은이를.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가.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혜린아, 미안해. 엄마가 화가 나셨어. 우리는 마을을 산책했다. 지은이는 말했다. 엄마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셨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 감정은 진짜야. 이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안 돼의 사람들이 알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다. 한 아줌마가 어머니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다. 지은이랑 그 서울 애가 좀 가까워 보이던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혔다. 혜린 씨, 지은이를 사랑하나? 나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포기해.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문화에서, 가족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반박했다. 사랑이 왜 잘못돼요? 우리는 행복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행복. 그게 얼마나 갈까? 사회가 너희를 버릴 텐데. 지은이는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나에게 말했다. 혜린아, 엄마 말씀대로. 우리 그만할까? 그 말은 나를 찔렀다. 지은아, 그게 내 진심이야. 그녀는 울었다. 모르겠어.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어. 나는 화가 나서 방을 나왔다. 마을 길을 걷다 보니 어린 시절 지은이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말했던 대로 이곳은 보수적이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 봤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밤에 그녀의 방으로 몰래 갔다. 지은아, 같이 도망칠까? 그녀는 망설였다. 혜린아, 그럴 수 없어. 가족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는 지은이를 끌어냈다. 내일 혜린 씨는 떠나. 지은이는 여기서 지내.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의 마지막 말, 미안해, 혜린아. 엄마를 설득해볼게. 그게 위로가 될 리 없었다.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다. 너희 같은 사랑은 비정상이야. 치료받아야 해. 서울에 도착해 우리 방은 텅 비어 느껴졌다. 지은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의 향기가 사라진 듯했다. 친구들에게는 지은이가 고향에 잠시 갔어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였다.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짧았다. 엄마가 화나셨어. 좀 기다려. 한 주가 지나자 지은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혜린아, 엄마가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해. 나는 충격받았다. 뭐? 그건 안 돼. 그녀는 울먹였다. 엄마는 내가 병이라고 생각해. 동성애가 치료될 수 있다고 믿으셔. 한국 사회의 현실이 떠올랐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LGBT를 질병으로 보는 곳. 나는 즉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기다려. 내가 갈게요. 하지만 지은이는 만류했다. 오지마. 더 복잡해질 거야. 나는 듣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기차를 탔다. 마을에 도착해 집으로 가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또 왔어. 포기 안 할 거야? 나는 대담하게 말했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주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웃었다. 이해. 너희가 가족을 파괴하는 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지은이는 방에 갇혀 있었다. 혜린아, 왜 왔어? 그녀의 눈은 빨개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몰래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이는 말했다. 엄마가 나를 서울에서 데려오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그녀를 안았다. 같이 싸우자. 하지만 어머니가 들이닥쳤다. 이제 그만. 지은아, 선택해. 나냐, 이애냐. 지은이는 망설였다. 엄마,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이웃들이 수군거려. 우리 집안 명예가. 지은이는 결국 어머니를 선택했다. 혜린아, 미안해. 가. 나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서울로 돌아와 며칠을 방에 틀어박혔다. 친구 하나가 걱정해 찾아왔다. 혜린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털어놓았다. 지은이와. 우리는 연인인데 가족 때문에. 친구는 놀랐다. 한국에서. 위험해. 사회가 받아들일까? 그 후 나는 LGBT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했다. 온라인 포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압력으로 관계를 포기했다. 한 모임에 참석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거기서 만난 선배가 조언했다. 천천히 가족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려. 한편 지은이는 고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감시했다. 남자 소개팅 갈래? 지은이는 거부했다. 싫어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러다 평생 혼자 살 거야. 지은이는 밤마다 울었다. 혜린을 그리워하며. 2달 후, 지은이가 서울로 왔다. 혜린아, 못 참겠어.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뒤쫓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는 대항했다. 엄마, 제 감정을 존중해주세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너 변했어. 그날 세 사람은 대면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성경에도 나와. 나는 반박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왜 차별하나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사회가 너희를 용납 안 해. 직장, 결혼. 논쟁은 길어졌다. 지은이는 중간에서 갈등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결국 물러났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마을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털어놓았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의 친척들이 연락 왔다. 부끄러운 일 그만둬. 우리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이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커밍아웃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이상해.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상사가 개인사는 숨겨라고 조언했다. 고향에서 어머니의 압력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아, 돌아와.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이는 흔들렸다. 혜린아,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나는 화가 났다. 그럼 포기할 거야. 그녀는 울었다. 모르겠어. 시간이 흘러 우리의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와 우리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집으로 가자. 혜린 씨와 헤어져. 지은이는 대면했다. 엄마, 왜 이해 못해요? 저는 혜린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내가 아파. 이게 어떤 고통인지 알아. 지은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지은이를 지지했다. 아주머니,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안 되라고 말했다. 그날 어머니는 지은이를 끌고 가려 했지만 지은이는 저항했다. 엄마, 그만.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그 후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이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혜린아, 나는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 사랑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엄마가 죽는 꿈.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이의 대학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다. 지은아, 너 레즈비언이야. 일부는 멀어졌다. 불편해. 지은이는 상처받았다. 왜 그래?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인데. 나는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먼 얘기지만 싸워야 해. 지은이는 동참했다. 혜린아, 같이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지은이의 친척이 봤다. 부끄러워. 어머니는 퇴원 후 마을에서 고립됐다. 이웃들이 딸이 이상해라고 수근거렸다. 어머니는 지은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돌아와. 정상으로 살아의 지은이는 갈등했다. 혜린아, 엄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제안했다. 같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우리는 고향으로 갔다. 집에서 어머니는 약해 보였다. 지은아, 왜 이렇게 됐어?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혜린이가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다. 정말. 행복하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하지만 사회가 너희를 괴롭힐 텐데 나는 말했다. 우리가 싸울게요. 그 대화 후 어머니는 조금 변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말했다. 희망이 보이네 하지만 곧 배신이 왔다. 지은이의 사촌이 우리 관계를 온라인에 폭로했다. 우리 집안에 레즈비언이 있어 게시물이 퍼졌다. 지은이는 직장에서 호출됐다. 이미지가 안 좋아. 그만둬. 그녀는 해고됐다. 혜린아, 어떻게 해? 나는 분노했다. 소송하자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했다. 피곤해.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갔다. 지은이는 어쩌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 라고 말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게 내 선택이야?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이는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엄마,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혜린 씨와 끝내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동의했다. 네. 서울에서 혼자, 나는 절망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포기해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이에게 메시지 보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는 답했다. 미안해, 끝내자.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한 척했다. 실제로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혜린아, 기다려. 어머니는 지은이를 소개팅에 보냈다. 이 남자 어때? 지은이는 거부했다. 싫어요. 어머니는 화냈다. 그러다 평생 후회할 거야. 지은이는 폭발했다. 엄마, 제 3이에요. 그날 지은이는 집을 나왔다.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혜린아, 미안해. 이제 진짜로 싸우자. 재회한 우리는 더 강해졌다. 지은이는 말했다. 엄마를 설득할 거야. 우리는 함께 LGBT 상담소를 찾았다. 전문가가 조언했다. 가족 상담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초대했다. 어머니는 왔다. 왜 불렀어? 상담사는 설명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질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반박했다. 우리 문화에서 안 돼. 하지만 점점 듣기 시작했다. 정말. 상담 후 어머니는 변했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는 기뻤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사회적 도전은 계속됐다. 지은이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레즈비언이에요. 불합격됐다. 이미지가 안 맞아요. 나는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며 LGBT 테마 작품을 만들었다. 전시회에서 반응이 좋았다. 용감해.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비정상. 지은이의 친척들이 모여 어머니를 압박했다. 딸을 바로잡아 어머니는 지지했다. 지은이의 선택이야. 하지만 외로워졌다. 지은이는 걱정했다. 엄마가 고립됐어. 우리는 마을로 갔다. 친척 모임에서 대면했다. 삼촌이 말했다. 이건 집안 수치야. 지은이는 대항했다. 수치. 사랑이 왜 수치예요?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이해했다. 요즘 세상이 변했네. 하지만 배신자가 있었다. 지은이의 사촌이 다시 소문을 퍼뜨렸다. 이번엔 언론에 시골 마을의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우리 삶이 공개됐다. 지은이는 공황에 빠졌다. 혜린아, 끝났어. 나는 안심시켰다. 아니야.
함께 이견하지만 지은이는 흔들렸다. 어쩌면 헤어지는 게. 그 순간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 딸을 지지해요. 그건 충격이었다. 어머니의 변화가 완성된 순간 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지지 댓글을 달았지만 혐오도 쏟아졌다. 비도덕적 지은이는 강해졌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우리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LGBT 이야기,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다. 청취자들이 늘었다. 감사해요. 용기 줘요.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이는 우울증에 걸렸다. 압력이 너무 커. 나는 그녀를 지탱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어머니는 마을에서 이사왔다. 서울에서 같이 살아 이 세 사람은 가족이 됐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가끔 결혼은? 이라고 물었다. 지은이는 웃었다. 엄마, 천천히.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이는 제안을 받았다. 해외 유학. 혜린아, 같이 갈까? 나는 망설였다. 가족은? 결정의 순간이 왔다. 지은이는 말했다. 엄마를 설득할게. 어머니는 동의했다. 가봐. 내 삶 살아. 하지만 출발 전 사고가 일어났다. 지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나는 기다렸다. 지은아, 제발. 지은이는 깨어났다. 혜린아, 사랑해. 그 순간 우리의 유대가 더 강해졌다. 회복 후 지은이는 변했다. 혜린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자. 우리는 해외로 떠났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귀국 후 우리는 운동을 계속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지지하며 마을에서 LGBT 모임을 열었다. 변화는 가능해.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전통을 지켜. 지은이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피해가 있었다. 지은이는 스토킹을 당했다. 너희 같은 게 싫어.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혐오 범죄.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우리는 지지 시위에 나섰다. 평등을 위해. 어머니는 완전히 받아들였다. 지은아, 혜린아, 너희가 가족이야.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옳아.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는 게 가족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자신을 배신하는 걸까?